자, 이런 와중에 일본 놈들이 계속 우리를 긁고 있고요. 이게 계속 우리한테 뉴스로 그냥 넘어옵니다. 후쿠시마가 새로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딱 찍어서 서울과 방사선량이 똑같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네, 후쿠시마 최근 홍보 영상을 보면 후쿠시마 하늘과 서울 하늘의 방사선 농도가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주변 지역은 서울보다 오히려 낮고 또 후쿠시마를 제외한 일본의 대부분 도시들도 서울보다 낮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왜 이게- 하늘을... 근데 이게 이게 사실인 게 맞는 게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생활 방사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거나 아니면 지표나 구조물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피어 오를 수 있는 생활 방사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라는 거고요. 자연 선량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전 세계 어느 도시나 다 비슷합니다. 네. 그 중에 서울이 좀 유독 많이 올라오는 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밀집하고 태양광을 받아서 반사되는 율이 높은 데다가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이나 기계류들 속에서 일정량의 방사능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갖고 한 2.5에서 3베크렐 정도가 날씨 좋은 날은 어찌됐거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대도시에서나 있는 현상이거든요. 태양 복사율이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일본 역시도 태양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자연스러운 암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오는 거는 똑같이 올라오는 거죠.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대도시들의 토양 그리고 그렇죠. 각 도로 안에 도로나 이런 데 누적돼 있는 방사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해조류, 갑각류, 어패류, 오염토 이런 걸 조사해야지. 맞습니다. 오염토를 조사해야 됩니다. 참. 특히나 도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수로 쌓이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노출돼 있는 지역에 쏟아지는 물들이 배수구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쌓일 수 있는 도심 안에 있는 노출돼 있는 노지들 있잖아요. 토지들. 이런데 방사능 오염 수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공원 녹지나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 같은 데가 제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공원이 건강 좋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 하러 가는데 거기서 그냥 확 흡입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용산 바람공원 가면 그 안에 묻혀져 있는 그렇지. 각종 그 유기화학 독성 성분으로 해갖고 바람 공원에 바람 쐬러 갔다가 발암이 되지 않습니까? 바람공원. 이런 것처럼 일본도 산책을 다니거나 공원에 들어가거나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방사선에 피폭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후쿠시마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레기처럼 하는 거예요. 서울과 방사선량이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뭔가 적은 것처럼. 근데 어제 왜 딱 집어넣고 서울이야? 만만해? 만만하잖아요, 제일. 그거 뭐라고 안 하잖아. 누가 뭐라고 해? 이거 만약에 우리가 만만해? 에? 우리 서울이 만만해? 서울이 만만하죠. 그럼 뭐라고 안 해?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어? 서울시장이 뭐라고 하겠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만만하네. 다 친일파인데. 아, 근데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농산물이 22%가 검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리 그게- 기준보다 훨씬 높게. 그러니까 저게 기준치를 넘어선 게 22%지. 나머지가 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은 매일같이 방사능 수증기들이 후쿠시마를 통해 갖고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일본 전역에 전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되는 지역이 산간 지역, 여기는 제염을 못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포장이 많이 돼 있는 도시 집중화된 지역에 이 농도가 점점 더 중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 안에서도 토양이 노출되어 있는 공원과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가 더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일본 후쿠시마 주변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안에 있는 어린이들도 지금 뭐 이 갑상선?
임파선. 네. 임파선 관련한 질병들이 100배, 150배씩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 지금 있는 후손들은 미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방사성 오염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피폭된 세대에게 변형을 일으키는 율보다 그 피폭이 된 상태에서 후대를 만들 때 2대, 3대에 더 큰 이 효과들,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2030년도쯤 돼서 얘네들이 결혼 적정기에 올라갔을 때에는, 각종 그 유전적 질환이나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닌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거죠. 왜? 지들은 살만치 살았고 더 이상 후손을 볼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항의를 안 한다는 것도 이건 큰 거야. 서울시장이 항의해야 돼, 사실. 국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 시대시로 붙어가지고 오세훈이 항의해야 되는데 하나? 아무 말도 못할걸?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야 후쿠시마도 안전합니다 이러겠지. 이놈의 정부. 에이. 그래서 지금 이 10년인 거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누적되는 그 방사선량이라든지 식품안에서 검출량이 높아지면서 이제 3, 40년? 길게 봐야 50년 안에 일본은 멸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게 되더라도 진짜 피폭돼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도의 핸디캡? 건강의 핸디캡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들 어려운 줄 모르고 지들 힘들 줄 모르고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가 뭘 처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니터링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쿄전력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IAEA는 3차 방일 미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 방식이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니들 먼저 마셔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못 마시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거 장난치나 진짜. 지금 IAEA가 애초에 일본 돈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25년 동안 사무총장을 일본 사람이 역임하다가 최근에 죽었거든. 그래서 새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거든. 작년에 사무총장이 바뀌어서. 근데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차피 스폰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사를 3차 동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큰 우리나라 조사관을 투입시켜 달라. 아니면 안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공개로 해달라는 등등 여러 가지 요구를 우리들이 IAEA한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심지어 우리 도쿄올림픽 때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도쿄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거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사할 수 있게 이것도 개무시했다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서 방류수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IAEA는 나 몰라라 할 거예요.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얼마만한 피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먼저 피해를 봐야 우리가 마루타가 돼갖고 우리가 먼저 피해를 봐야 그치. 한국이 저렇게 당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걸 막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쪽팔리고 화나는 일인 거죠. 나는 이거 괜찮다고 하는 놈들이 마셔야 된다고 봐요. 진짜. 괜찮다고 먼저 마셔봐. 1년 동안 쭉 마셔봐. 살아있으면 먹자. 살아있으면. 아휴.